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온도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한파가 잠시 주춤한 사이 우리 지역을 눈이 뒤덮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문경 동로에는 6.2cm, 대구에도 1cm의 기습 폭설이 내렸는데요. 출근길에도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1에서 5cm의 눈이 계속 예상되고요. 경북 서부 내륙에도 오후까지 3에서 8cm의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경북 서부 내륙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집중되는 곳도 있어 출근길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북 북동 산지와 영주, 봉화에는 한파경보가, 그 외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한파특보 지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6도, 포항은 영하 3도로 출발하는데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밑으로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뚝 떨어져 한파는 절정을 보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다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기숙사 신축 이전지로 해도동 일대가 우선 협의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공해로 피해를 입던 지역 주민들은 낙후된 도심을 활성화하는 상생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500실 규모의 포스코 기숙사인 동촌 생활관입니다. 시설이 낡고 사생활 보장성이 떨어져 젊은 사원들은 이용을 꺼려왔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TF를 구성해 800실 규모의 기숙사 신축 이전지로 포항 운하 인근의 해도동을 최적지로 정했습니다. 이곳은 접근성과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 5가지 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포스코와 지주들과의 부지 매입 협의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젊은 직원들이 800명 정도가 시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큰 목표가 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가 부지를 주민들하고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지는 개인 95명과 국유 시유지 등 62필지 17,000여 제곱미터 5,300여 평 규모로 전체 지주들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만큼 이번에는 포스코가 이곳에 꼭 기숙사를 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활기가 넘치면 자연적으로 또 모든 게 달라진다고 봅니다. 일단은 밝아지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40년 넘게 공해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포스코가 통큰 상생을 결정했다며 환영했습니다. 우선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주민들은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 또 지금 감정이나 이런 결과에 따라서 또 매매도 해야 되고 하는데 주민들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포스코 역시 기숙사 이전을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막상 토지 매입이 시작되면 가격 불만 등의 난제가 나올 수 있어 주민과 포스코, 포항시의 조율이 최대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이들 국가에 다수의 해외 법인을 운영 중인 포스코 그룹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멕시코에 6곳, 캐나다에 5곳의 해외 법인을 세워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멕시코에선 포스코가 철강 사업을, 캐나다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법인이 미국과의 무역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고율 관세 부과 시 수출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 운전 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군은 올해 한시적으로 1년 거치 약정 상환의 이자 보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울진군에 주소를 둔 제조업과 건설업, 벤처기업 등 13개 업종이며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조만간 개헌 특위를 출범하기로 하는 등 더 적극적인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어떻게 움직일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개헌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여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개헌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자체 개헌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육선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맡고 정치권 원로와 민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전망입니다. 역대 국회의장이라든가 그다음 원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현행 대통령 중심제의 이 헌법 체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는 12일 토론회를 여는 등 개헌론에 가세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여당에선 원내, 원외를 가리지 않고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솔솔 나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단계 개헌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통령 판단에 따라 개헌 발동을 가능하게 한 부분만이라도 먼저 뜯어고치고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은 추후 논의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빨리 풀어야 된다. 이거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다음 대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개헌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자라고 제안했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개헌을 능동적으로 밀고 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개헌 관련 질문을 받고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답한 뒤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는 개헌론이 탄핵 정국 속에 국면을 전환하려는 여당의 물타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개헌론이 다시 급부상한 가운데 개헌에는 3분의 2 이상 의원 동의가 필요해 결국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열쇠를 쥐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MBC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인정했다며 동상 철거와 기념사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홍 시장이 동대구역 광장 등에 동상을 설치하는 건 시대착오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내란 속에 윤석열을 옹호하며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수처 등 사법당국은 홍 시장의 내란 선전죄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항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29곳이 소속돼 있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습니다. 포항시는 협의회 소속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 연구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 사업 발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노력하게 됩니다. 한편 포항시는 오는 5월에 국제환경포럼인 세계 녹색 성장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고향인 의성군을 떠난 팀킴. 그 빈자리를 메울 고향 후배들이 등장했습니다. 평균 나이 23살, 젊은 패기를 앞세워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금메달 사냥에 나선 의성군청 남자 컬링팀 선수들을 김경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영미라는 이름이 더 이상 울려 퍼지지 않는 의성 컬링장. 대신 새로운 이름, 더 앳된 얼굴이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평균 나이 23살, 어리지만 실력은 베테랑 선수에도 밀리지 않습니다. 쟁쟁한 국내 실업팀들을 모두 제치고 의성군청 남자 컬링팀은 창단 1년 만인 지난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 그냥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국가대표팀에 대한 약간 부담감, 어깨 무거움 같은 거를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운이 좋았다고 했지만 그저 운으로 태극마크를 단 건 아니었습니다. 창단 직후 치른 한국 컬링 선수권 대회에서 5위를 기록한 후 회장배 대회에서 3위, 의성 컬링 대회에서 2위까지 단숨에 올라서며 매번 발전된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분수배 때도 2등을 하고, 근데 저희가 창단하고부터 이제 계속 천천히 올라온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고향 누나들 팀킴처럼 이 어린 선수들도 모두 의성 출신이라는 점에서 끈끈한 조직력이 최대 강점입니다. 뭐 한두 살 차이로 그냥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그러니까 같이 놀 때도 다 같이 놀고 뭐 게임도 다 같이 하고 단합을 다지는 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정상이 목표입니다. 저희 팀은 사실 잃을 게 없는 팀입니다. 앞으로 발전해 나갈 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메달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그런 결과 기대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도 열심히 지원해서 컬링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해 어제 출국한 선수들은 이번 주 일요일 우승 후보 필리핀과 첫 시합을 시작으로 금빛 도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가수 전유진이 대학 진학과 함께 포항을 떠나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올해 포항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한 전유진은 서울 모대학 실용음악과 입학이 최종 결정되면서 서울로 이사를 한 데 이어 주소도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유진은 지난 4년 동안 해온 포항시 홍보대사도 2024년 말 그만뒀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AI 기술을 활용한 교사용 질문 기반 수업 챗봇을 개발해 보급했습니다. 경북 초등교사 2명이 개발한 이번 챗봇은 질문 생성기, 질문 기반 수업 설계 생성기 등 모두 4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챗봇은 학습 주제와 내용 등을 입력하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자료 등을 자동 생성해주며 질문이 넘치는 교실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30개 법인이 누락한 지방세 52억 8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한 세금은 취득세 18억 5천만 원, 재산세 15억 5천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4억 3천만 원,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 4억 4천만 원입니다. 포항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80개 법인을 뽑아 세무조사한 끝에 누락된 세원을 추가로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은 저소득층을 위한 2025년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신규 카드 발급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6세 이상 가족 구성원들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만원 오른 1인당 14만 원씩 지급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문화, 관광, 체육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사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이 자동 재충전됩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은 가운데 산림청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울진을 찾아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울진군의 봄철 산불 방지 대책을 살피고 산불 진화 헬기 운영 현황과 이동식 저수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한파가 잠시 주춤한 사이 우리 지역을 눈이 뒤덮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문경 동로에는 6.2cm, 대구에도 1cm의 기습 폭설이 내렸는데요. 현재도 눈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고요. 경북 서부 내륙에도 오후까지 3에서 8cm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북 서부 내륙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집중되는 곳도 있어 출근길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북 북동산지와 영주, 봉화에는 한파경보가, 그 외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한파특보 지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6도, 포항은 영하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밑으로 곤두박질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부터 차차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해온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동해안에는 오늘도 풍랑특보가 이어지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너울성 파도와 강풍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4도, 김천은 영하 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도 대구 영하 1도, 김천은 영하 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6도, 청송은 영하 10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영하 4도, 청송은 영하 3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영하 3도, 낮 기온은 1도 보이겠고요. 오늘 울릉도와 독도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뚝 떨어져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다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